성공 시작, 실패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자,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접하는 그 형사정책 여기까지 지금 꾸준히 집중해서 따라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 자격을 구비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4년에는 틀림없이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이뤄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즐겁게 진군에 나가도록 하자고요. 현재까지 우리가 지금 미국 범죄사약 공부한 이치를 보면은 어느 정도에 지금 이루고 있죠? 그렇죠. 미국 범죄사약 이론을 크게 구분할 때 사회구조적 이론과 사회과정이론으로 구분한다. 그런데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사회과정 이론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이론이고, 사회구조적 이론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했을 때 이 세 가지 어떻게 구분했었죠? 그렇죠. 쇼와 맥케이로부터 시작됐던 사회 해체 이론 내지 생태학적 범죄 이론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사회적 긴장 이론과 일반 긴장 이론이 있었죠. 그래서 메스너와 노젠펠드의 제도적 아노미 이론, 그 다음에 에그뉴의 일반 긴장 이론,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긴장 이론이기도 하면서 하이문화 이론에 속하는 이론으로 코엔의 비행적 하이문화 이론과 클로드 올린의 차별적 기회구조 이론을 공부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긴장 이론에 속하지 않으면서 하이문화 이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밀러의 하층계급 문화 이론이죠. 그래서 내년 그 시험에 있어서는 이 하이문화 이론에서도 반드시 한 문제는 그 출제가 되죠. 자, 그래서 출제될 유형은 딱 그 정형화되어 있고 하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 정도는 파악한 뒤에 직접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 강조하도록 하자고요. 자, 그래서 하이문화 서브컬처에 대해서 가볍게 그 의미를 좀 파악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이문화 이론 하게 되면은 그 하이문화 이론은 어떤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가, 개관을 통해서 한번 기초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회건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그런 그 문화를 주류 문화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회 전체 중에서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만 누려지고 있는 그런 문화를 부차적 문화 또는 하위 문화 또는 대체 문화라고 부르고 있다 하는 거. 그런데 이런 거 하위 문화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반사회적이고 범죄적인 문화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건전한 하위 문화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화에 비해서 수험생들의 문화가 뭐 범죄적이고 비행적이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수준 높은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합격해가지고 범죄예방 정책국 소속 이제 공무원으로서 활동했을 때 만약에 이런 그 보호직 공무원들에 의해서만 누려지고 있는 그런 그 문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체 문화에 비해서는 하위 문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위 문화가 반드시 그런 비도덕적이고 범죄적인 문화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 정도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하이문화 이론, 이것은 이제 범죄학과 관련해서 하이문화 이론 하게 되면은 범죄적 또는 비행적 하이문화 이론을 가리키는 의미예요. 그래서 범죄적 또는 비행적 하이문화 이론은 공통적으로 범죄 행위를 특정한 하이문화의 소산으로 보는 이론이다. 그러니까 이 일반적으로 그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서 향유가 되고 있는 그런 거 주류 문화는 건전하고 도덕적인 그런 거 내용들이 많은데, 일부 비행 집단이라든가 범죄자 집단 또는 뭐 제2지역과 같은 그런 거 특수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그런 거 집단의 사람들의 문화나 가치관, 행동 방식은 폭력적이고 범죄적이고 비행적인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거 하위 문화에 의해서 사회화가 된 사람들은 폭력적이고 일탈적인 그런 그 행동들을 주류 문화에 의해서 사회화된 사람들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행하게 된다. 따라서 하위 문화 이론은
왜 하위계층 사람들이 중상위계층 사람들보다도 범죄율이 높은가에 대해서 하임라의 그런 그 속성 때문이다. 이렇게 파악하는 이론이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3번 보면 이런 그 범죄적 비행적 하임라 이론은 일탈은 개인적 반응이라고 보는 머튼하고 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강조했듯이 머튼은 긴장 상태에서 개인적 반응으로서의 여러 가지 행동 특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적 반응으로서 5가지 개인적인 정량식으로서 이제 동조형은 반사회적인 행동 유형이 아니지만은 뭐예요? 개신형, 그 다음에 애범형, 도피형, 반역형의 경우에는 이 일탈적 적응 유형에 속한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하고 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튼이 이 긴장에 대한 그 적응과 관련해서 개인적 반응을 강조했다면 하임라이로는 당연히 여러 사람들이 뭉쳐야만이 그런 일정한 문화를 형성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긴장 상황에서의 집단적 반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임라이론을 크게 3가지 이론, 주로 뭐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그 3가지 이론이기 때문에 그 3가지 이론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긴장 하임라이론 중에서 긴장 이론을 범죄에 속하는 것으로는 코엔의 비행적 하임라이론, 클로더 올린의 차별적 기회구조 이론, 그리고 하임라이론이면서 긴장 이론이 아니라 갈등 이론의 범죄에 속하는 것이 밀러의 이론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좀 구분해서 알아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 이론은 미국과 같이 중위계층의 가치 체계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 사회에서 범죄의 원인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중위계층의 가치 척도와 그러니까 어떤 성공 여부의 판단이라든가 건전성 여부의 판단이라든가 이 뭐 도덕적 가치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중위계층의 가치 척도가 기준이 되는 거죠. 일부 집단인 뭐 흑인이라든가 유색인종이라든가 하위계층 사람들의 어떤 그 가치관이라든가 행동 방식 이런 것은 이제 이 제대로 그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그 염두에 둔 설명이죠. 그래서 중위계층의 가치 척도와 하위계층의 신분 좌절, 특히 하위계층의 신분 좌절로 인한 그 긴장에 대한 그 적응 과정을 강조하는 이론이 코엔의 비행적 하임라 이론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차별적 성취 기회의 차단은 머튼과 마찬가지로 클로더 올린이 강조하는 긴장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문화 그 자체의 갈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 이 밀러의 하층 계급 문화 이론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둔 언급이죠. 그리고 5번째 보면 하임라이론에 속하는 여러 이론들의 공통점은 특정한 그 부분 집단이 지배 집단의 문화와 다른 이질적인 가치나 규범책에 따라서 행동하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비행 또는 범죄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일진에 속한 비행 소년들의 경우에는 일반 그 여러분들 같이 그런 그 모범적인 사람과는 그 달리 이제 뭐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뭐 자연스러운 것이다. 뭐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협박해가지고 물건을 뺏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어떤 뭐 성적인 그런 그 문란 행위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런 그 가치관이나 행동 방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사람들이 이 범죄나 일탈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임라이론은 대부분의 비행 행위가 집단 내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과 비행이 대체로 하위계층의 남자들에 의한 현상이다. 뭐 여성 비행 소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범죄학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임라이론의 그 대부분의 비행 행위가 이제 집단 내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어떤 개개인의 생물학적 열등성이나 심리학적인 문제점이나 아니면은 어떤 집단 밖에 있는 어떤 범죄 유발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방금 전에 언급했듯이 그런 하위문화 중에서 범죄적이고 비행적 하위문화들은 폭력이라든가 일탈이라든가 이런 행동을 당연시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적인 어떤 특성에 의해서 사유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기가 쉽다 하는 설명이죠. 그리고 이제 하위문화 이론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조건이나 상황 그 자체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코엔의 이론이나 클로드 올린의 이론은 사회 구조적 이론이기는 하지만은 순수하게 그런 사회적인 조건이나 상황 그 자체보다는 일정한 상황과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개인들이 갖는 관념을 범행 동기로 중시한다.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이 범죄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탈적이고 범죄적인 그런 관념, 가치관이 범죄의 동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하는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하위문화 이론에 속하는 범죄에 속하는 이론들 중요 이론 굵은 글씨로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울프강과 페라코티의 폭력 하위문화 이론 이런 것은 그냥 가볍게 설명을 들으면 한번 이해하면 되는 거고, 5급원의 문문화 지체 이론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 정도만 스쳐 보아주시면 충분하겠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이론 공부해 나가도록 하자고요. 자, 코엔이 주장한 이론이 비행적 하위문화 이론이다. 그러니까 그 많고 많은 다양한 하위문화 중에서도 비행성을 띈 하위문화가 이 범죄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된다 하는 설명이겠죠. 자, 그래서 코엔. 자, 코엔 하게 되면은 이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미국에 있어서 이 극빈층에 있는 슬럼지구에 사는 그런 흑인 그런 하위계층 집단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흑인 극빈층에 속하는 그런 하위계층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어때요? 이런 흑인 그런 극빈층 하류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 엄마 아빠가 그렇게 다 원만하게 존재하고 있는 가정은 드물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가져가지고 아이를 낳은 후에 남자는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여성이 그 아이를 기르고 아니면 가족관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그냥 맞벌이 나가가지고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나 들어오고 밤늦게 들어올 때도 술에 취해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흑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이제 그 열악한 이 성장 환경 속에서 그냥 그 비좁은 집에서 지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출근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길거리로 배회하면서 지네들끼리 막 까불고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생활하지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조차 이렇게 제대로 다닐 수 없는 그런 여건 안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흑수저도 그런 흑수저가 없지. 어떻게 보면 모래수저를 거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는 이제 학교 가기 전까지는 자기들끼리의 어떤 집단 내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잘 까불어대고 그 다음에 싸우기도 잘하고 하면 너 잘한다 막 칭찬도 당하고 인정도 받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학교에 오니까 학교는 이제 중류계층의 어떤 가치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죠. 그러니까 이제 기초적인 지식도 전혀 없는 아이들이 중상류계층 아이들하고 경쟁해가지고 공부 잘한다는 평가 받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의사라든가 이런 것을 공손하게 말로써 표현하는 능력도 갖춰지지 있지 않고 아차 하면 그냥 때리고 아차 하면 막 뛰쳐나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란 말이야. 거칠고 애절 바르지 못한 그런 행동.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중류계층 아이들이 누리는 그런 칭찬이라든가
어떤 이 우아하고 애절받는 그런 행동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높이 평가하는 공부 잘하는 그런 것에 의한 공부 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평가라든가 아니면 애절 바르고 뭐 행동 바르게 하고 이런 것에 의한 평가를 받을 때 흑인 출신 아이들은 이제 완전히 항상 비난 받고 꾸중당하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학교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고상한 중류계층 소년들로서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목표로 삼고 그걸 자기도 그런 이 행동을 하면서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죠. 왜? 아무런 기초 지식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애절이라든가 자기 표현하는 그런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중류계층 아이들한테 야 이 자식아 이렇게 무식한 놈이야 하면서 따돌림 당하고 선생님들한테 맨날 꾸중당하고 이런 상황이 처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이 학교에서 추구하는 사회적 목표를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타나게 되는 긴장 상황이다. 이렇게 전제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 긴장 상황에 처한 흑인 하류계층 아동들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집단적으로 반응을 보인다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집단적인 그런 반응 중에서 비행 소년들에 의한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비행적 범죄적 하이문화이고 비행적 범죄적 하이문화에 의해서 사회화된 아이들은 뭐 때리고 뭐 부수고 뭐 개판치고 뭐 이런 것을 이제 그대로 그 하이문화가 이제 지니고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사회화됐다. 즉 그런 행동 방식, 가치관 이런 것을 학습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치고받고 때리고 훔치고 이런 행동들을 행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행소년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행적 하이문화가 형성이 되게 되면 그런 비행적 하이문화에 의해서 사회화된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중상류계층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범죄를 원칙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이 이제 코헨의 비행적 하이문화 이론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도록 설명된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이 코헨의 이론은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코헨은 하위계층의 비행이나 범죄가 중위계층의 가치와 규범에 대한 저항에 의해서 야기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런 고상한 중류계층 출신 아이들처럼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싶은데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생활 여건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그런 목표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룰 수 없는 그런 목표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위계층의 그런 가치관이나 행동 방식과는 정반대의 그런 행동 방식 가치관으로 구성된 문화를 만들어낸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 잘하기보다는 싸움 잘하는 것을 더 높이 평가하는 그런 문화. 그 다음에 이제 뭐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는 잘 뛰어노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중위계층 사람들하고는 정반대의 그런 비행적 하이문화를 반항적인 차원에서 형성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헨은 프로이트의 반항 형성 아이디어와 머튼의 아노미론을 결합해서 왜 머튼의 아노미론에 있어서는 사회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의 불일치를 긴장의 원인으로 설명하는 긴장이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에서는 머튼의 아노미론의 영향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튼의 이론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코헨의 이론도 긴장이론을 이렇게 확장시킨 이론으로 볼 수가 있다 하는 거. 그래서 방금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했듯이 코헨에 의하면 상, 중, 하층의 계층으로 구조화된 사회에서 중산층의 가치나 규범, 가치 기준으로 짜여진 학교 사회의 조건은
하위계층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공 목표를 제도적으로 성취할 수 없게 만들고, 그리고 이런 이에 따라서 하위계층 청소년들은 학교 안에서 지위 획득 경쟁에서 지위 좌절과 문화 갈등을 경험하면서, 근데 이제 뭐 코엔의 이론은 직접적으로 문화 갈등을 어떤 그 범죄의 원인으로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 이론의 범죄에 속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위좌절과 문화 갈등을 경험하면서 사회 구조적인 압박 상황, 즉 긴장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중상류계층 아이들은 이렇게 뭐 별 노력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도 잘하고 여러 가지 칭찬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은 아무리 발버둥쳐 봐도 그 공부 잘할 수도 없고 이런 그 상황에서 이제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뭐 학교 규칙이건 법률이건 구태여 뭐 지킬 필요가 뭐 있나, 뭔가 편리할 대로 행동하면 되지, 이런 거 아노미적인 그런 거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압박 상황을 해결하려는 거 대응해서 하위계층 청소년들은 중산층의 가치에 반발해서 집단적으로 적응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거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 한 가지가 비행 하이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는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코엔의 이론이 왜 이 머튼의 이론처럼 긴장 이론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6번에 보면은 코엔의 이론을 요약해 가지고 정리를 해놨죠. 코엔에 의하면 지위 박탈의 문제를 극복하여, 지금 학교에서 중상류계층 출신 아이들처럼 이제 그런 지위를 누리고 싶은데, 그런 인정받고 칭찬받는 지위를 자기들은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지위 박탈 문제, 그러니까 그런 거 중류계층의 어떤 그 지위가 박탈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위계층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그런 거 문제를 극복하여 그 또래 사이에서 지위 획득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기를 그 궁지에 빠뜨렸던 중산층 문화와 반대되는 기준의 그 바탕을 둔 비행 집단 하위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공부 잘하고 모범적인 행동 가지고는 인정받지 못하니까 짓궂게 행동하고 싸움 잘하고 뭐 어떤 감히 누가 할 수 없는 그런 일탈행위 하는 거, 이런 것에 의해서 인정받고 그런 행동하는 것을 이제 영시해주는 그런 그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제 일탈은 하위계층의 청소년의 타고난 계급 열등성의 산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처음부터 생물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어떤 못난 아이들이고 결함이 있는 아이들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다만 사회 계층 구조적으로 생활 여건 때문에 이제 그러한 긴장 상태에 빠져가지고 비행적 하이문화에 의해서 사회화돼 가지고 비행이나 범죄를 많이 행하게 된다 하는 설명이죠. 자, 그래서 머튼과 코엔의 그 이론 구성이 차이해가지고 사회적 목표와 관련해서 머튼과 클로드 올리는 경제적으로 큰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렇게 전제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코엔은 머튼이나 클로드 월링와는 달리 중류계층의 지위를 달성하는 것, 이것을 삶의 목표로 본다, 이렇게 전제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머튼은 범죄의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해 가지고 특히 개신형이 이제 범죄자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코엔은 많은 그 청소년들이 이제 비행 하이문화의 그 특징에서 이해가 되듯이 비실용적인 그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엔의 이론이 머튼이 제시한 혁명형과 가장 유사한 그런 그 특성을 지닌다, 이렇게 보셨어요. 개신형이나 애범형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도피형하고는 이렇게 행동 방식이 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혁명형, 반항적이고 거부적인 그런 행동을 한다 하는 점에서 코엔과 비교하면 5가지 정량식 중 비행소년들은 혁명형 내지 전복형과 유사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차이가 있는 것이 어떤 점이냐 하게 되면은 코엔은
비행소년들은 전체가 다 이제 일반적인 중류계층의 그런 그 가치나 행동 방식을 거부하고 이 반항적인 행동을 취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비행소년, 하나의 어떤 비행소년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머튼의 경우에는 5가지 적응 유형 중에서 반항형은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유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점을 설명했으니까 다시 한번 이해를 좀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 다 여기에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행적 하이문화의 형성 과정, 주의 합득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러한 전체적으로 학교나 사회에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자기들끼리라도 자기들의 어떤 그 특기라든가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거 문화를 집단적으로 형성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성 과정과 관련해서 이제 아까 학교에 갔을 때 그런 거 긴장 상태에 빠져가지고 주의가 박탈이 되고 따돌림을 당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적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 중상류계층 아이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거 문제, 이것이 바로 적응의 문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상류계층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배웠던 대로, 집에서 배웠던 대로 뭐 어떤 거 요구 조건이 있으면 논리정연하게 고상하게 이렇게 요구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학교의 가치평가 기준에 맞춰서 행동하는데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러나 이제 이런 거 모래수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이제 제대로 적응을 할 수 없는 그런 거 상황, 즉 긴장 상태에 처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적응 문제를 겪게 된다고 전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적응의 문제도 집단적으로 3가지 유형으로 코엔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대학소년 반응, 길모퉁이 소년의 은둔적 반응, 비행소년 반응이고, 방금 전에 강조했던 것이 비행소년 반응이에요. 비행소년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비행적 하이문화다 하는 거죠. 대학소년 반응 하게 되면은 내가 어렸을 때 뭐 전라북도 정읍 시골 농촌에서 그때 당시 이제 이 전주 고등학교 하게 되면은 이제 200점 입시 시험에서 200점 만점에 이 196점이 보통 커트라인이었어요. 196점 이상이. 그래서 이제 뭐 일개 면에서 한 명 정도 이제 입학할까 말까 하는 명문 고등학교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한 개 면에서 뭐 서울에서 뭐 법대 다니는 사람이 겨우 한 명 있을까 말까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나도 어렸을 때 이제 어떻게 해서든 정말 법대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일강 시골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전주고등학교 입학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소를 먹여야 되고 하니까 뭐 놀고서 생활할 수 없잖아요. 소를 계속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소 풀 뜯어다 먹이고 뭐 때로는 엄마 아빠 도와가지고 논반 일도 하고 하면서 그냥 밤새워서 막 공부하고 중학교 때도 그냥 그렇게 열심히 그냥 틈만 나면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주고등학교 200점 중에서 이제 커트라인 그때 196점이 커트라인이었는데 198점 맞아가지고 전주고등학교 입학을 했고, 그래서 또 고려대학교 법대까지 이렇게 갔고 해서 나는 이게 내가 나를 그 모델로 하는 설명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래요. 대학소년 반응.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다 대학소년 반응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달성하기 어려운 그 상황을 인내하면서 더욱더 노력해가지고 기어이 중상위층 못지않게 그런 그 목표를 달성하고 이런 그 소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대학소년 반응은 뭐 범죄학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입지전적으로 이렇게 출세해가지고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모범적인 그런 거 생활 유형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대학소년 반응. 그 다음에 이제 그 길모퉁이 소년 반응, 길모퉁이 소년 은둔적 반응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대학소년 반응하고 비행소년 반응하고 완전히
정반대인데 이 정반대를 이제 적당히 이렇게 절충하고 있는 아이들이야.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아이들. 그래서 길모퉁이 소년의 은둔적 반응. 그러니까 비행소년 반응은 뭐였어요? 아까 그 설명했듯이 자기들이 누릴 수 없는 그런 거 이 주의나 그런 거 평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아예 자기들은 도저히 그것은 그런 데서는 어떤 거 성취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완전히 거부해버리고 뭐 싸움 잘하고 도둑질 잘하고 문제행동만 일으키고 이런 것을 높이 평가해주는 그런 거 정반대의 비행 하이문화를 만들게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비행소년들이 이제 주로 대부분의 범죄나 비행을 범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길모퉁이 소년 은둔적 반응은 이 비행소년들처럼 이제 용감하게 그렇게 그런 gang 집단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원칙적인 일반적인 생활로서 그런 거 일탈행동을 하는 아이들도 못 되고, 그렇다고 해서 더욱더 인내와 노력을 통해서 기어이 그런 거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거 소년들도 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친구들끼리 따돌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때때로 기회가 되면은 어떤 거 비행이나 일탈도 행하다가 때때로 이제 학교 생활도 하고 이런 거 유형들이죠. 그러니까 이 길모퉁이 소년의 은둔적 반응은 어떤 비행이나 범죄를 범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이고 경미한 그런 거 비행을 범하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 그 시험에서 코엔에 대해서 출제한다면 비행소년의 세 가지 반응 형성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 집단적 반응 유형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별표 3개 하세요. 그래서 대학소년 반응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은둔적 반응, 길모퉁이 소년의 은둔적 반응, 그 다음에 비행소년 반응 하는 거. 자, 그래서 코엔의 이론의 핵심을 여기서 정리했죠. 중산층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하위계층 출신 청소년들이 자기를 그 궁지로 궁지에 빠뜨렸던 문화와 가치 체계와는 정반대의 문화를 구성해가지고 자신들의 적응 문제를 그 집단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비행 하위 문화를 형성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이 비행 하위 문화가 형성되면 비행 하위 문화에서 이제 그런 비행 하위 문화의 행동 방식이나 가치관 이런 것을 익혀가지고 배운 아이들은 의뢰 비행이나 범죄 행동을 하게 된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하위계층 아이들이 사람들이 범죄율이 높은 것은 바로 비행 하이문화에서 사회화돼서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하는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하위계층 아동들의 집단적인 세 가지 이 적응 형태를 묻는 문제보다 더욱더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코엔에게 할 때 비행 하이문화의 특징이 무엇냐 구분하는 문제요. 그래서 이것은 별표 4개 하세요. 자, 그래서 비행 하이문화의 특징. 내년 그 첫 시험이기 때문에 이 비행 하이문화의 특징 코엔에서 출제한다면은 이 비행 하이문화의 특징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그래서 그 점 이해하도록. 그래서 집단 자율성 내지 집단 자치. 그래서 그룹 아토노미 하게 되면은 어떤 거냐? 나중에 이제 그 밀러에 있어서 아토노미가 나와요. 그 밀러의 아토노미하고 그룹 아토노미 이것은 이렇게 헷갈리도록 출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구분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집단 자율성 이것은 소외받은 그런 거 집단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죠. 자기들끼리는 그냥 무조건 감싸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단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폭력적으로 거칠게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경향. 이것이 바로 이 집단 자율성이죠. 그래서 하류계층 그런 거 아이들 비행소년 집단은 이런 집단 자율성이 매우 강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악의성 내지 이 사악성 내지 파괴적 경향이라는 것은 바로 이들은 이제 자기들을 그렇게 완전히 따돌려 버리는 그런 거 이 사회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것을 이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다른 사람을 골탕 먹이고 깨부수고 하는 그런 거 성향이 강하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거 경제적인 이익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런 거 기물을 파괴한다든지 훔쳐다 버려버린다든가 좋은 고급차가 있으면 가서 펑크 내버리고 뭐 쫙 긋고 지나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다른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여유있게 사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꼬락서니를 보는 재미로 행동하는 경향 이것이 강하다 하는 거예요. 악의성.
그 다음에 비공리성 내지 비합리성, 비실리성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개인적 정량식 개신형처럼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범죄 행동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릴과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오토바이 폭주를 즐긴다든가 이런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는 거예요. 이런 그 긴장 상황에서 적응을 이 코엔은 이렇게 악의적이고 그 다음에 집단 자율성적인 그런 그 특성, 비공리적인 그런 그 특성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반항성 내지 뭐 부정성, 부정적 사고방식, 어긋나기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바로 아까 예를 들었듯이 그런 거 비형소년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놈들은 연약하고 별 가치도 없는 거는 것이다. 우리처럼 싸움 잘하고 그 다음에 막 잘 뛰놀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이런 것이 진짜 높이 평가받아야 할 그런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문화와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그런 그 자기들의 가치관이나 행동 방식을 형성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형소년들 같으면은 바로 이 꼰대들의 문화에 대해서도 완전히 그냥 반대적인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성세대의 문화도 인정하지 않고 그런 거 반대적인 그런 거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는 거. 그다음에 단기 쾌락주의. 뭐 이들은 이제 뭐 이 단기 쾌락주의를 순간적 쾌락주의라고도 번역해요. 같은 말이잖아. 쇼트텀 이것을 뭐 순간적 이렇게 번역하기도 한다 하는 거니까요. 단기. 그래서 이제 뭐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처럼 순간적인 그런 거 고통이나 어려움, 어떤 순간적인 어떤 거 쾌감 이런 것까지 억제하면서 이렇게 장기적인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거 주류 문화가 아니라 이들은 그냥 오늘 순간적으로 짜릿한 맛을 보면 내일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단기 쾌락적인 성향이 매우 강한 그런 하이문화 속에서 생활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단기 쾌락주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까 뭐 비공리적인 행동 내지 뭐 단기 쾌락주의적인 행동으로 오토바이 폭주를 일으킨다든가 온갖 뭐 약물을 섭취해가지고 이렇게 건강을 해친다든가 이런 거 경향이 강하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재다능 하게 되면은 다변석 변동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같으면 어때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한 가지 전공 지식을 중시하고 그것을 만시간의 법칙을 실현해가지고 전문가가 되고 합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아이들은 뭐 그런 거 여건도 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냥 순간적으로 어떤 익힐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온갖 잡된 그런 거 행동 방식 기술 이런 것을 익혀가지고 갖가지 비행에 사용하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에네이가 할 때 비행 하이문화의 그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해가지고 아토노미 자율성으로 이렇게 출제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비공리성을 공리성으로 바꿔서 출제한다든가 이런 거 이 행동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출제를 해가지고 코에네이가 할 때 하이문화의 특징이 아닌 거 고르는 문제가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측면에서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은 코에네이 이론도 시험 대비로서는 너무도 충분해요.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클로드 올린의 차별적 기회 이론 공부하도록 하자고요.